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 이란은 군인, 과학자들을 잃었고 곧장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쏘면서 반격했지.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두 나라의 충돌은 점점 과열되기 시작했어. 게다가 미국이 다툼에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지. 도대체 중동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우는 걸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은 1948년 5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촉발됐어. 일명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불리는 1차 중동전쟁이었어.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연합해서 벌인 전쟁이었지. 1억 4천만 명의 아랍연합과 65만 명 유대인의 싸움. 인구수만 무려 200배 이상 차이가 났어. 세상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의 패배를 점쳤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민간인까지 동원하면서 아랍의 정규군과 맞서 싸워야만 했지. 이스라엘의 처절한 전투는 20일 넘게 계속됐고 이스라엘은 수도 예루살렘과 경제도시 텔아비브를 지켜낼 수 있었어. 와, 민간인이 정규군을 이긴 거네? 맞아.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 이스라엘이 아랍연합을 상대로 이겼다고? 인구수가 유대인은 65만이고 아랍연합은 1억 4천만 명인데? 그렇게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스웨덴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시작됐어.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와 군수품을 사들였고 단기간에 강력하고 현대적인 군대를 만들기 시작해. 그리고 평화협상이 타결되기 전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수도를 공격했어. 예전에 알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번엔 영국의 주재로 두 번째 평화협상이 시작됐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확립했지. 이후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연이어 터졌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랍권 국가들에 맞서 싸웠어. 무려 70년이 넘도록 말이야.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고 있는 걸까?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이 이렇게 70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아랍인과 유대인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해. 1차부터 4차 중동전쟁을 벌인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은 사실 같은 조상에서 시작된 형제야. 둘이 형제라고? 그게 정말이야? 유대인과 아랍인은 셈족이고 둘 다 셈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숭배하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인의 뿌리이고 작은 아들 이삭이 오늘날 유대인의 뿌리이기 때문이야. 창세기 26장 3절 그리고 17장 20절. 이스마엘은 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 속하리로다. 성서에서 신은 유대인의 뿌리인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 성서에 나온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됐지.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 유대인은 하느님이라 불리는 유일신 야훼를 섬겼고 예수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야훼 이외에 신은 없어. 심지어는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를 처형한 자들 또한 일부 유대인 지도자였다고 해. 그래서 유대인은 전 기독교 세계에 미움을 받았고 툭하면 추방당하거나 이웃나라에게 침략당하기 일쑤였지. 특히 로마군은 로마의 종교를 끝까지 거부한 유대인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의 성소마저 태워 없앴어. 이때 유명해진 곳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 통곡의 벽이야. 그리고 마사다라는 곳에선 약 1000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끝까지 저항했고 요새가 함락됐을 때 유대인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여인 2명과 어린아이 5명만 생존했다고도 해. 그런데 유대인은 로마에 패배했음에도 끝까지 로마 신을 섬기길 거부했어. 이에 화난 로마의 왕은 유대인을 모두 쫓아냈고 그들의 흔적을 전부 없앴대. 이후 유대인이 살던 땅엔 아랍인이 들어와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럼 고향에서 쫓겨난 유대인은 어떻게 됐어? 유대인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으로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어.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지. 오히려 기독교 세계는 이들을 무시하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했어.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농사를 지을 땅도 먹을거리를 살 돈도 벌수 없게 만들었던 거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나라를 잃은 고통과 차별에 대한 서름을 견뎌오던 유대인은 기독교가 기피하는 돈놀이, 즉 금융업에 손대기 시작했어. 대표적인 예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이 유대인의 돈벌이 수단이었다고 해.
그러다 보니 유대인은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최초의 민족이었고 자본주의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어. 그러던 중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열풍이 불자 유대인 또한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움직였어. 일명 시오니즘. 사라진 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온에서 비롯된 운동이야.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 시오니즘 운동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던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시작됐고 차츰 조직화되면서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돈 주고 사들이는 방법, 일종의 투자 이민을 하면서 차츰 영토를 넓혀갔어.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영국은 중동에서 유대인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걱정했고 무슬림 지역에 유대인이 늘어나면 큰 충돌이 일어날 텐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 높! 유대인은 거절했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지. 팔레스타인의 땅이 과거 로마에게 쫓겨나기 전에 유대인이 살던 곳이었거든. 그러자 영국은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어. 문제는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 고향을 뺏긴 후 2000년 정도 지났다는 거야. 2000년 동안 이미 그곳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뺏기는 거였지. 팔레스타인은 강하게 반발했어. 2000년 동안이나 살아온 우리 땅에 유대인 국가라니 말도 안 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유엔 특별위원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분하란을 내놨어. 팔레스타인을 세 지역으로 나눠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세우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국제 지역을 만들자는 거였지. 이스라엘은 찬성했고 아랍권은 결사 반대했어. 우리 땅이 생긴다고? 원래 우리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나눠? 폭력 충돌을 걱정한 미국 국무부가 반대했지만 곧이어 영국을 견제하던 소련이 찬성하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돌연 지지를 선언했지. 우리가 반대하면 소련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성해야 해. 유대 국가 건설에 미국, 소련 두 나라가 찬성하자 팔레스타인 분하란은 가결됐지. 남의 땅에 저희들 멋대로 나라를 만들어? 아랍 국가들은 급격하게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유대인의 집과 농장을 공격하기도 했어. 하지만 유대인은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지. 마치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유대인은 아랍 세력에 맞서 싸웠다고 해.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기가 팔레스타인 땅에 개양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국가와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이후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아랍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졌어. 게릴라전, 석유 무기화 그 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스라엘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제압했지. 특히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다. 팔레스타인은 할머니, 어린이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쟁과 게릴라전에 참여한 거야. 행동은 점점 과격해졌고 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정치 세력 하마스가 나타나게 됐어. 하마스는 1987년에 창설되었는데 주로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지휘하며 팔레스타인의 많은 지지를 받게 돼. 유대인만 죽일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심지어 폭탄을 들고 적에게 뛰어드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지. 폭력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돼. 전쟁 무기부터 전쟁 자금까지 이란은 하마스의 주요 지원국 중 하나였던 거야. 사실 이란은 그동안에 있었던 4번의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 바로 1979년 이란에서 정권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슬람 근본주의 대표자로 손꼽히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통해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거지. 이슬람답지 않은 복장의 여인들아, 단정하고 경건한 차도로 복장으로 돌아가라. 이런 엄격한 종교 생활과 반미주의, 반이스라엘 감정이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란에 퍼졌는데 2005년 아마디네자드가 이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심해졌지.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돕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야. 물론 이스라엘의 뒤에도 든든한 지원국 미국이 존재하지.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을 견제했거든. 아랍연합에 이어 이란 그리고 미국까지 합세하면서 중동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그 중심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팔레스타인 입장은 다음과 같아. 첫째, 이 땅은 2000년 가까이 우리의 고향이었다.
로마인이 유대인을 몰아낸 뒤 아랍인의 땅이 됐다. 둘째,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아랍 지도자들에게 약속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셋째, 유대인은 침략자다. 남의 땅에 이주해와서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넷째,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바위 위에서 백마를 타고 승천한 곳이다.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 최대 성지다. 반면 이스라엘의 주장은 어떨까? 첫째, 이 땅은 아랍인이 정복하기 전부터 1500년간 유대인이 먼저 지배했다. 이후에도 남부 일부 지역엔 유대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1차 세계대전 중 발표된 벨푸어 선언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나라를 건설해도 국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셋째, 오스만 제국이 해체될 때 아랍권은 7개의 나라를 받았지만 유대인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넷째,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신께서 유대인 조상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다. 다섯째,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지다. 유대교 성지 위에 이슬람 사원을 세운다고 이슬람 성지가 될 수는 없다. 이렇듯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중동 갈등의 중심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있어. 무엇보다 격해지는 두 나라의 싸움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최근 미국이 개입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중동, 어린 소녀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이곳에서 과연 평화로운 해결책은 없을까? 긴 역사 속에서 얽힌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줘.